시즌4 1강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았다면 나 중심 삶으로 전환하기. 프롤로그 남을 위한 삶을 살아온 당신에게 삶의 대부분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로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배우자로서, 유능한 직원 또는 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 기대와 역할에 맞춰 충실히 걸어왔습니다. 아직도 그 시간들이 소중한 이유는 그 모든 역할이 당신의 삶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젠 역할들 뒤에 숨겨진 당신 진짜 마음과 삶이 궁금해질 때입니다. 왜 지금 나 중심 삶 전환이 필요할까요? 역할에서 해방될 시간, 은퇴나 자녀의 독립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던 나를 온전히 위한 선택의 기회입니다. 내 삶의 무게 중심 재조정. 지금까지는 타인 중심 무게추 위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나 자신에게 그 중심을 돌릴 때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움직일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내면의 나를 마주할 수 있는 시간. 그간 타인의 기대 때문에 억눌러온 나의 기쁨과 나의 꿈이 다시 마음을 두근거릴 수 있도록 말이죠. 노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결국 자신과의 대화에 있습니다. 선택의 전환 나를 위한 삶 시작하기. 삶의 터닝 포인트는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조용한 의도부터 실천까지 이어지며 만들어집니다. 의지의 선언 이제 나답게 살겠다. 작은 다짐이 모이면 삶이 바뀝니다. 시간 주도권 되찾기.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나에게 예약하기. TV 보던 시간 1시간만이라도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기준의 기준 세우기.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진짜 나로 존재하는 판은 어떤 모습일까? 이제 남을 위해 살았던 시간을 소중히 접어두고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다음 챕터에서는 나를 알아야 원하는 삶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구체적인 자기 이해와 목표 설정법을 다뤄보겠습니다. 본론 1. 남을 위한 삶의 흔적들. 확장본 1. 사회적 역할에 맞추어 살아온 시간. 삶은 역할들의 연속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자녀였고 학교에서는 학생이었으며 청년이 되어서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배우자와 부모로, 그 후에는 다시 직장인, 퇴직자, 노년, 세대가 되어갑니다. 그 모든 역할은 사회가 요구하는 틀 속에 우리를 위치시킵니다. 그 틀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책임이자 의무였고 그 안에서 삶의 많은 부분이 채워졌습니다. 부모 역할에 충실했던 시간, 자식을 키우기 위해 늘 기획하고 배려하며 밤잠을 줄여가며 살아온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식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란 믿음을 키웠습니다. 직장인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시간,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했습니다. 상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동료와 협업하며 조직이라는 체계에 순응하며 살아왔습니다. 배우자,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들, 결혼 후 식사 준비, 대화 이어가기, 가족 행사 챙기기 등 내 욕구보다 가족의 안전과 평화를 먼저 고려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분산된 시간들은 나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가를 묻기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사회적 역할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그 흐름에 따라 살아온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타인의 평가로 삶을 맞춰온 흔적,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만큼 그에 대한 평가와 시선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 칭찬 한번, 그 인정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왜 안 돼? 남들이 다 하는데. 타인의 기대나 기준은 무심코 때로는 날카롭게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성공해야 한다, 모범적으로 살아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는 압박은 우리를 타인 시선에 민감하게 만듭니다. 표현하지 않고 참고 넘기는 태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가끔은 괜찮아요 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면서도 표현하지 않고 넘어가며 내 마음과 욕구는 뒤편에 점점 쌓여갑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확인받고 싶은 마음은 자신감이 아니라 외부의 기준에 의존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타인 반응에서 찾고 타인 시선에서 위로를 구하는 시간이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타인의 말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나의 진심과 욕구는 점점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삼나 없이 움직이는 일상의 구조, 사회적 요구와 타인의 평가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루 일과는 언제나 누군가를 위한 준비로 채워집니다. 자녀 돌봄과 지원, 이제 다 컸으니 괜찮다 할지라도 마음의 사소한 걱정과 준비는 계속됩니다.
축적되어 왔습니다. 집안 정리, 연락, 책임, 자식, 직장, 건강, 관리 등이 무의식적으로 내 시간의 중심이 되었던 시절입니다. 부부관계 조율, 가족 구성원의 물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 늘 눈치 보고 배려하며 말과 행동을 선택하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이나 동네 모임, 봉사활동 등 이름 모를 역할을 떠맡고 행복한 관계를 위해 나를 숨기며 수행했던 시간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하루가 대부분 누군가를 돌보는 시간, 누군가를 유지하는 시간으로 채워지면서 나를 위한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 구조 속에서 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즐기며 어떤 삶을 살아야 했는지를 묻는 순간이 드물어집니다. 흐름 속에 갇혀 잃어버린 나의 욕구, 이런 사회적 역할과 기대 속에서 유지된 삶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이 사라지는 시간을 만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회적 기준에 따라 가족이 원하는, 사회가 바라는 행동을 했기에 내가 그 안에서 무엇을 좋아하고 즐겼는지 알기 어려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모와 자식, 직장인과 상사로서의 역할에 몰입하며 내 재능은 자연스럽게 다른 모습 속으로 숨습니다. 내가 바라는 삶은 무엇인가? 이제 나에게 중요한 것은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음에도 그 바탕이 취약해져 있기도 합니다. 노후를 준비한다고 할 때 건강과 재정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내 삶의 기준을 먼저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숨겨진 자아를 되찾기 위한 첫 걸음, 남을 위한 삶 속에서 숨겨진 나를 되찾기 위한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씩 멈추어 돌아보며 질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상 속 나를 위한 질문 시작하기. 하루 중 내가 웃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하루 중 스트레스 받은 순간이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간 기록과 분류해보기. 이틀 혹은 일주일 동안 어떤 활동이 나는 누구인가 묻는 시간이었는지 적어보고 분류해보세요. 나를 위한 시간 확보하기. 하루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 책, 산책, 휴식, 글쓰기 등 좋아하는 일을 위한 시간으로 예약해보세요. 외부 기준에서 내부 기준으로 이동하기.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것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이런 간단한 일상의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사회적 역할이 아닌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의 기반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가능하며 가치 있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온 남을 위한 삶이 기억과 성취와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을 위해 살아갈 시대입니다. 사회적 가치와 나의 가치가 분리되지 않는 삶이 가능하며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은 남에게도 더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그 시작은 하루 10분의 나를 위한 시간, 내가 좋아하는 것에 눈 돌리기, 내 감정에 솔직해보기 같은 작은 행동으로부터입니다. 이 본론일이 끝나갈 무렵 당신은 이미 나 중심 삶으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본론 이 나 중심 삶은 어떻게 시작되나 확장본 1. 의도적으로 나를 위한 시간 만들기. 하루 10분, 단 10분만이라도 나만의 시간으로 예약하세요. 이 말만 듣고도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단 10분이 노후 삶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차 한 잔, 집 안 좋아하는 찻잔에 따뜻한 물을 붓고 차 향과 맛에 집중해보세요. 입에 닿는 순간의 온도, 향기는 일상의 긴장을 잠시 내려놓게 합니다. 산책, 매일 아침 의도적으로 걸어보세요. 공원의 풀냄새, 새소리, 바람이 전하는 기분까지 모두 멈추는 시간 안에 들어옵니다. 걸으면서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인가 스스로 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글쓰기. 하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그날의 기쁨, 슬픔, 감사, 미안함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글은 마음의 거울이 되어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림 그리기. 색이 주는 감각과 붓의 움직임에 집중해보세요. 잘 그려야 한다는 생각보다 손끝으로 느끼는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악 감상. 좋아하는 음악을 찾아보고 그 멜로디 속에서 내 마음 상태를 느껴보세요. 하나가 주는 감정의 흐름에 집중하면 내면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 작은 나만의 시간은 습관으로 쌓여 삶의 기준이 됩니다. 의도해서 시간을 내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첫 신호입니다. 이 내부 기준 세우기. 나에게 의미 있는 일 찾기. 우리는 습관적으로 나를 남과 비교하며 남의 기준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기준을 내가 세우는 기준으로 바꿀
때입니다. 비교하지 않기. 누구는 이렇게 하더라. 나는 이만큼밖에 안 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기분 좋게 하는지에 집중해 보세요. 작은 기준 세우기. 아침 공원이 좋다. 차를 곱게 마시는 게 행복하다. 저녁 노을을 보면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이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기준들이 쌓이면 삶 전체가 나답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주말마다 나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돌아보며 나의 기준을 적어보세요. 3. 우선순위 재정렬. 나에게 의미 있는 것에 시간 쓰기. 나 중심 삶이란 곧 우선순위 재조정입니다. 사람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자녀, 배우자, 가족, 친구에게 보내던 시간을 나에게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일부 돌려보세요. 물론 돌봄이나 가족 역할을 내려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 중 1시간이라도 나에게만 좋은 시간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먼저 시작되는 순서 정하기. 예전엔 집안일 누군가를 위한 준비, 나의 일이 흐름이었지만 이제는 나의 일 그 이후에 함께하는 시간 순서로 바꿔보세요. 이 조정은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건강한 경계입니다. 과하지 않게 꾸준히 갑자기 하루의 절반을 나에게 쓰겠다고 하기보다 하루 10분 주 3회같이 작고 지속 가능한 계획이 효과적입니다. 4. 작게라도 나를 드러내기. 의사 표시의 시작. 나 중심 삶은 작지만 분명한 의사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일상 속 표현. 오늘은 산책하고 싶어요. 조용한 음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책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말하는 형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또는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는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마음속 바람과 욕구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정체성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표현,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그런 실천이 나를 중앙에 두는 삶으로 확장됩니다. 본론 3. 실전 팁. 나 중심 삶 실천법 확장본. 1. 나를 위한 5가지 리스트 작성하기. 노후의 나 중심 삶을 시작할 때 가장 좋은 출발점은 나를 위한 리스트를 만드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스트는 단순한 할 일, 목록이 아니라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리하는 중요한 자기 탐색 도구입니다. 좋아하는 것 5가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짜 좋아했던 일, 혹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활동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차 한 잔 마시기, 가벼운 산책, 좋아하는 음악 듣기, 손으로 무언가 만들기, 가족과 담소 나누기 같은 작은 기쁨들도 모두 포함됩니다. 하고 싶은 것 5가지.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거나 기회가 없어서 미뤄둔 활동들을 적어보세요. 그림 배우기, 책 쓰기, 요가 시작하기, 새로운 악기 배우기, 봉사활동 참여하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을 것 5가지. 나 중심 삶을 위해 의식적으로 거절하거나 줄여야 할 활동들을 적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집안일, 남 눈치 보며 하는 사회적 모임, 스트레스 주는 업무, 불필요한 대화, 자기 비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시도해보기. 리스트를 완성한 뒤 매주 하나씩 실천해보고 그때 느낀 감정과 만족도를 기록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고 리스트는 점점 진짜 나만의 삶을 위한 길잡이가 됩니다. 이 작은 도전 설정하기, 나만의 영역 만들기. 노년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비결 중 하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분야를 배워보고 취미나 관심사를 나만의 영역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정립하는 시간입니다. 도전 아이디어 모음, IT 배우기, 스마트폰, 태블릿 활용법, SNS 시작하기, 유튜브 영상 만들기 등. 책 읽기, 매달 한 권씩 책 읽고 독서노트 쓰기, 독서 모임 참여하기, 그림 그리기, 수채화, 색연필 드로잉, 클래스 등록하기, 운동, 요가, 걷기, 수영, 에어로빅 등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 요리, 새로운 레시피 도전, 베이킹, 전통 음식 배우기.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큰 계획을 세우기보다 작은 목표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엔 유튜브 영상을 1개 찍어보기, 다음 달엔 독서 모임 참여해보기처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가 좋습니다. 가치 있는 나만의 영역 구축, 꾸준히 유지하면 그 분야에서 스스로 전문가가 되거나 새로운 사회적 연결망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자라납니다. 3. 반복과 습관으로 굳히기. 한두 번의 나를 위한 시간으로 끝난다면 다시 일상에 묻히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반복입니다. 나 중심 시간 정기화하기. 매일 정해진 시간, 예를 들어 아침 30분 혹은 저녁 20분 혹은 주 3회 이상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습관의 힘 활용하기. 처음엔 의지로 하더라도 반복하면 무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차 한 잔 마시면서 명상하기, 매주 수요일 그림 그리기 시간 갖기, 이렇게 구체적인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상 주기. 루틴을 지킬 때마다 작은 보상을 주세요. 좋아하는 간식, 기분 좋은 산책 혹은 친구와의 수다 시간도 좋습니다. 이런 보상은 지속성을 높이는 중요한 동기입니다. 4. 정답보다 나다운 선택 중시하기.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사회가 제시하는 정답을 따르려 하지 마세요.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에서 벗어나기. 주위의 눈치를 보며 사는 건 결국 나를 잃는 지름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남 눈치 보는 삶을 버리는 것이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가가 핵심. 하루의 선택, 사람과의 관계, 취미생활, 일상 습관까지 이게 나에게 의미 있나를 매 순간 스스로 질문하세요. 실패해도 괜찮다. 어떤 선택이든 실패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경험조차 나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해지고 꾸준히 자기 길을 걸어가세요. 5. 멘토링과 동반자 찾기. 나 중심 삶을 홀로 꾸준히 이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멘토 혹은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가 큰 힘이 됩니다. 친구, 가족, 동료 중 나 중심 삶을 시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서로 경험을 나누고 도전과 성취를 응원해주세요. 소규모 모임이나 커뮤니티 참여. 취미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모여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온라인에서 교류하면 동기부여가 되고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멘토링 받기. 자신보다 앞서 나 중심 삶을 살고 있는 멘토가 있다면 조언을 구해보세요. 현실적인 조언과 지지를 받으면 마음이 더 단단해집니다. 본론 4. 변화 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내면의 충만함 느끼기.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를 중심으로 한 삶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내면의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억누르거나 희생하느라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평온과 행복이 서서히 피어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을 돌보고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과정을 통해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감각이 확실히 자리 잡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잘 쉬고 잘 놀고 잘 자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휴식뿐 아니라 심리적 안식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무기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회복의 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돌보는 일이 사치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그것이 삶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꾸준히 가지면서 몸과 마음이 균형을 찾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게 됩니다. 내면이 충만해질수록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깊은 내면의 안정감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충만함은 단순히 순간적인 기쁨을 넘어서 삶 전체에 스며드는 지속적인 행복의 밑바탕이 됩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이고 여유로워지며 자신에게 부드럽고 관대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곧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관계의 변화 발생. 나 중심 삶을 시작하면서 가장 극명하게 달라지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자신다워진 당신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관계의 질적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먼저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남게 되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서서히 정리되거나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때로 외로움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진실한 관계만이 남아 당신에게 더 큰 안정과 위안을 줍니다. 또한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관계망을 구축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만나지 않았거나 관심이 없었던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새로운 취미나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연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러한 새로운 만남은 당신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 삶의 다양한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관계의 변화는 단순히 사람 수가 줄거나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달라지는 현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진심으로 연결되는 깊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런 관계는 당신의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나 중심 삶의 결과로서 주변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되 그 관계가 당신의 에너지와 자유를 갉아먹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를 설정하는 힘도 생깁니다. 이로 인해 감정적 소모가 줄고 관계의 건강함이 유지됩니다. 관계의 변화는 당신의 사회적 환경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고 당신의 삶에 관심과 존중을 보내며 당신 역시 그에 응답하는 건강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삶의 품격 회복. 내가 나답게 산다는 확신은 단순한 만족감 그 이상을 뜻합니다. 그것은 남은 시간들에 대한 깊은 품격과 여유를 의미합니다. 품격은 겉모습이나 타인이 보는 시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면의 충만함과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탕이 되어 삶의 품격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남은 인생이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당신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끌어안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이로써 삶에 대한 주도권과 통제감을 갖게 되고 스스로 선택하는 삶의 주체가 됩니다. 삶의 품격은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서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며 하루를 음미하는 여유가 그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중심에 두고 행동할 때 그 품격은 더욱 빛납니다. 자기 삶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더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도 더욱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는 대인 관계에서도 깊은 신뢰와 따뜻함으로 연결되며 결국 당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품격까지 끌어올리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예상치 못한 기회 마주하기. 나 중심의 삶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여러 기회들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회들은 주로 건강, 배움, 새로운 인연과 같은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 발생합니다. 건강 면에서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개선됩니다. 이는 일상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증진시키며 새로운 활동에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건강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책임감을 갖게 되어 예방적 건강 습관을 갖추게 됩니다. 배움의 기회도 활짝 열립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온라인 강좌를 듣거나 지역 사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자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더 넓은 세상과 만나게 되고 자신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연 역시 중요한 기회 영역입니다. 나 중심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공통된 관심사와 가치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그 만남이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연은 당신에게 정신적 지지뿐만 아니라 때로는 새로운 사업, 봉사, 창작 활동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기회는 단지 우연이나 행운의 차원이 아닙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꾸준한 자기 관리와 성장의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더욱 다채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 중심 삶으로의 변화는 단순한 일상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의 본질적인 전환입니다.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가 관계와 삶의 품격 그리고 삶이 열어주는 기회까지 이어지며 전반적인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이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며 어느 순간 스스로도 놀랄 만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필로그. 당신의 인생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시간은 대부분 누군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배우자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묶여 자신의 욕구나 꿈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늘 주변의 기대와 사회적
역할에 부응하기 위해 달려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노후는 당신의 두 번째 삶이자 진짜 나답게 사는 삶의 매혹적인 시작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이 시간은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유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나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는 순간입니다. 작은 한 걸음이 만드는 변화, 인생의 큰 변화를 꿈꾸며 막연히 시작하기보다 작은 한 걸음부터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매일 꾸준히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거나 좋아하는 책 한 권을 읽는 일도 훌륭한 시작입니다. 이 작은 한 걸음이 쌓이면 내면의 평화와 자신감이 커지고 그 결과 삶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주변 환경과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회와 만남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중심이 되는 삶의 의미, 당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자기중심적이라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정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도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타인도 존중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주변에도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당신은 자연스럽게 타인의 모범이자 영감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맞서기, 변화는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특히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걷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변화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그만큼 성장과 행복의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인정하되 그것이 당신을 멈추게 하는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신 두려움을 동반자로 삼아 한 걸음씩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스스로의 한계를 조금씩 넘어서면서 자신감을 쌓아가면 두려움도 점차 희미해지고 새로운 희망과 설렘으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삶을 재설계하기. 모든 사람의 삶은 각기 다르고 따라서 노후의 모습도 달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당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재설계하십시오. 어떤 이는 여행을 통해 세상을 넓히고 어떤 이는 글쓰기나 그림 같은 창작 활동으로 내면을 표현하며 또 누군가는 봉사활동이나 새로운 학문을 통해 삶의 의미를 더합니다. 당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느냐입니다. 삶의 매 순간을 온전히 누리기. 노후는 단순히 늙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며 매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의 성취나 후회에 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과 감사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순간에 집중할 때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내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집니다. 또한 작은 일상의 기쁨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능력은 당신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이는 결국 노후를 진짜 삶으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새로운 인생 2막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향해 당신이 이제 시작하는 이 두 번째 인생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향한 여정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도전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쥔 당신은 이제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까지의 시간은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진짜 나답게 사는 삶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인 삶, 당신의 꿈과 행복이 중심이 되는 삶, 그 삶을 향해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모여 결국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그리고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삶의 주인공으로서 진짜 나답게 사는 그 길 위에서 매 순간을 온전히 즐기며 당신만의 빛나는 인생을 꽃피우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